무척 더웠습니다. 날씨가 36도, 대단히 더웠죠. 제가 지금 요즘 화물차를 몰고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해요. 자, 그런데 질문에 이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포도나무 잎이 검게 마르거나 갈색을 갈변한다라고 말씀해서 이것은 뿌리가 물에 잠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대책이 뭐냐라고 여쭈셨어요. 간단하죠. 배수에 신경을 쓰셔야지. 배수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죠. 배수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흐르는 물, 두 번째는 지하에서 흐르는 물. 즉 지상에서 흐르는 물은 경사만 있으면 무조건 흘러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상에 경사가 있을지언정 비가 오는 날이 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뿌리는 계속해서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즉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간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열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랙터로 이제 로타리를 치던가 할 때 배토를 갖다가 주간들이 있는 쪽으로 흙이 좀 밀려 나가고, 그리고 열간 가운데 쪽으로는 흙이 살짝 낮아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평면화하게 우리가 작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우스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하우스 파이프 쪽으로 자꾸 흙이 밀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나무서부터 약간 멀리 배수로가 잡히게끔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주간에서부터 조금 먼 곳에 이제 배수 라인이 잡히겠죠.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좀 심각합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이게 경사가 있다고 해서, 혹은 임야 산지라고 해서 그 절대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샘물이 솟고 막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원을 조성하실 때 아예 테두리는 한번 깊이 따가지고 따서 지하의 물길을 갖다가 테두리를 돌려서 나가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구덩이 파기보다는 줄따기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표면 혹은 지하에서 발생한 물이 고여가지고 여러분들 나무가 잠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따기 식으로 쭉 해서 고랑을 만들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기를 묻고서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하에 있는 물이 그 라인을 따라서 나뉘어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곳은 예를 들어 이제 저지대라든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유공관 같은 거 혹은 배수펌프 같은 걸 설치를 해야겠죠. 즉 호두나무의 고향은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호두나무의 고향은 중국도 아닙니다. 호두나무의 고향은 저기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페르시아만, 이집트 쪽이에요. 그쪽 하면 막 사막 막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는 가뭄에 굉장히 강한데 침수에는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두나무의 굵은 뿌리가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모세한 실뿌리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실뿌리가 사라진 만큼 이 호두나무도 연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잎이 갈색으로 마르거나 이제 검게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것도 호두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 만일 이게 굉장히 길어진다, 장기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호두나무도 죽습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3년 전이었던가, 비가 장마가 한 50일인가 54일 이어진 날이 있었죠. 그때는 길가에 가로수, 수십 년 된 가로수도 죽어가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장마가 길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식물의 뿌리도 공기 호흡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즉 지렁이들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 왜냐? 지렁이들은 이 피부 호흡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땅 위로 막 기어 올라오는 거죠. 이처럼 식물체도 특히 호두나무 같이 공기 호흡을 좋아하는 애들은 특히나 이 침수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수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배수라 함은 단순히 이 지표면에서 있는 물이 아니라 지하에서 흐르는 물도 조심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병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상이죠. 자, 이파리가 없어. 열매 매달렸는데 이파리가 없어. 그러면은 열매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장마 오기 전에 열매의 외부적 크기는 다 커졌어요. 한데 호두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호두의 씨앗 속에 있는 배알을 먹는 거거든요. 그 배알은 배아 주머니에 이제 7월 말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8월 초, 그때 뭐 이제 위도와 해발의 고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그때부터 약 23일 동안 그 호두 종자의 배아가 이제 꽉 차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우유 같은 배아 주머니에 우유처럼 생긴 것이 이제 쭉 차게 돼요. 그러다가 그 우유 같은 것이 걸쭉해지면서 요거트처럼 변하다가 점점 경화가 되는 거죠. 그게 약 23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호두나무 이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배아 주머니를 채우지 못하죠.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견피나 이제 청피는 다 형성이 되었지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배아 주머니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쭉정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두 열매는 청피는 좋았는데 호두를 까보니까 속은 시커멓고 막 쭉정이가 돼가지고 속이 비어있더라 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파리를 보존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잎을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보존을 또 잘해야 하는 거고요. 뿌리를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부슬부슬하게 만들고 뭐 이제 배수, 방금 얘기했던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많이 타고 살도 많이 빠졌죠.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에 이번에도 역시 수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또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힘내시고 여러분들 좋은 호두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이구, 제가 운전 중에 이렇게 핸드폰 들고 동영상을 찍고 참 대단합니다.